지난 몇십 년 동안 의학의 최대 실패로 거론되는 에이즈 비극에서조차 진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처음 발발이 확인된 이래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었고 수천만 명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새로운 유행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것이 독특한 속임수를 쓰는 질병이기 때문이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수일 내에 죽는 반면 HIV 양성 환자는 몇 주 내지 몇 달 동안 겉으로는 무척 건강해 보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감염시킨다. 게다가 HIV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는 면역계를 파괴하여 환자를 다른 여러 질환에 노출시킨다. 에이즈 환자를 실제로 죽이는 것은 이러한 2차 질환들이다. 이런 이유로 에이즈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상황을 이해하는 데 특히 애를 먹었다. 1981년 뉴욕의 한 병원에 표면상으로는 각기 폐렴과 암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2명의 환자가 입원했다. 둘 다 수개월 또는 수년 전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즈 양성 환자였지만 그 사실을 밝혀낼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학계가 그 수수께끼 같은 새 전염병의 기제를 파악한 뒤로 과학자들은 단 2년 만에 병의 정체를 밝히고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아내 전파 속도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 10년 만에 신약을 개발해 에이즈를 죽음의 병에서 만성 질환으로 바꾸었다. 에이즈가 1981년이 아니라 1581년에 발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에이즈는 흑사병과 같은 반열에 오르거나 그 수준을 능가했을 것이다. 에이즈가 인류에게 끔찍한 타격을 주었고 말라리아 같은 오래된 감염병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오늘날 전염병은 과거 1000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 이것이 혹시 일시적 승리는 아닐지,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흑사병의 사촌이 들이닥치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의사와 세균 간의 군비전쟁에서 의사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새로운 감염병은 주로 병원균의 게놈에서 일어난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로 생겨난다. 이러한 돌연변이들로 인해 병원균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고 인간의 면역계를 극복하고 항생제 같은 약에 내성을 지닐 수 있다. 인간이 환경에 끼친 영향 탓에 요즘엔 그런 돌연변이들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발생하고 전파된다. 그렇다 해도 의학과의 경주에서 병원균은 결국 운이라는 눈먼 손에 의존한다. 반면 의사들은 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과학도 우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의사들은 이런저런 화학물질들을 시험관에 때려놓고 우연히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해가 갈수록 의사들은 더 나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더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을 개발한다. 2050년에는 항생제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병원균들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2050년의 의학은 오늘날의 의학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 의사들은 어떤 박테리아도 내성을 갖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항생물질인 테익소박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학자들은 내성이 매우 강한 병원균들과의 싸움에서 테익소박틴이 판세를 바꿀 거라고 믿는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전의 모든 약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혁명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한 연구실에서 이미 나노로봇이 탄생했는데 언젠가 그 로봇들이 우리의 혈관을 누리며 병을 찾아내 병원균과 암세포를 죽일 것이다. 미생물들은 40억 년간 유기체 적들과 싸운 경험을 축적했지만 생명공학 포식자와 싸운 경험은
전무하다. 에이즈와 에볼라 같은 자연재해와의 싸움에서는 인류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인간 본성 자체에 내재한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공학은 인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파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인간 자체를 전례 없는 위협으로 바꾼다. 만일 새로운 질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군대와 테러범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훨씬 더 끔찍한 질병과 종말의 날 병원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어떤 무자비한 이념을 위해 인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경우이다.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